저희가 또 할 일은 해야죠. 네. 미국 증시 상황들 지금부터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 이 화면에서 할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다우지수도 사실은 약간 약세 분위기가 있었다가 후반 들면서 확실히 이제 상승으로 좀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S&P 500은 0.21, 나스닥 지수는 0.4%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제 지표도 없었고요. 주요 기업 실적 발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루 뒤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나오고요.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 금요일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또 다양한 이 소매 판매 지표들도 나오고, 내일부터 또 발표되는 실적 중에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이런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늘 매월 하는 거 이게 중요해도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주 우리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뭔가 강하게 방향성이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증시의 분위기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또 사상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 당분간 며칠씩 이렇게 조정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굵직한 이벤트를 확인하면서 그 다음 방향성을 잡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3월이에요. 3월 FOMC 회의 이후에는 점도표가 공개가 되죠. 연준 인사들이 앞으로 금리 정책, 금리 방향 이렇게 나갈 걸로 예상이 돼라고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그 점도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좀 바짝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지표들, 중요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물가 지표, FOMC 이와 관련해서 이제 월가에서 다양한 또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죠. 그 코멘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FS 인베스트먼트의 라라 레임이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또 시장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패드워치, 그러니까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해서 일단 3월과 5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조금 더 높이 보고 있고요. 다만 6월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베팅하는 확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요 라라레임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하냐면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대폭 인하할 능력이 있다고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경제 상황은 좋고 인플레는 잡히니까 이런 기대감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2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연준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2월 CPI 헤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한 3.1%, 전월 대비로는 한 0.4%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낮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좀 보자면 JP 모건이 CPI 발표 앞두고 늘 시나리오별로 해서 증시 전망 내놓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예상이 전월 대비 0.4인데 JP 모건이 시나리오별로 구성한 걸 보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와야 되나 보다. 안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망을 또 내놔서 이것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라고 했냐? CPI가 0.2에서 전월 대비 0.2에서 0.3% 미만으로 상승할 확률 JP 모건은 이걸 37.5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S&P 500은 물가가 확실히 완화되는 경로에 있구나라는 안정을 찾으면서 증시가 0.25에서 0.75% 정도 상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3에서 0.4가 나온다.
요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예상 뭐 고 정도일 텐데 요 확률은 한 30%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S&P 500 지수는 0.5에서 1%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정도의 CPI만 나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어느 순간 또 가속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오히려 0.4 이상으로 나온다. 그 확률은 한 7.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수는 한 2% 떨어질 거고 0.4를 넘길 경우에는 제2의 인플레 정점을 또다시 찍을 수 있다라는 우려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가능성 있고 그러면서도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 0.2에서 0.3 정도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예상이 한 0.4니까 이 정도 나오면 이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또 JP 모건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내일 CPI 지표가 나오면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이슈 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는 S&P 500 지수와 관련된 건데 시장이 뭔가 변화하는 그 징후가 나오고 있다라는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S&P 500의 지수, 동일 가중 지수는 요 구성 종목들을 동일한 가중치로 지수화하는 거고 시총 가중 지수는 시가총액 큰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가중을 두는 뭐 그런 지수 산출 방식일 텐데 이게 동일 가중 지수의 상승률이 시총 가중 지수를 거의 2배 정도 웃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켓 투자 분석 책임자가 시장에 잠재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징후가 나온 게 바로 이 동일 가중 지수가 시총 가중 지수를 2배 이상 웃돌았다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M7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종목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들 이런 기업군,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면서 어떤 시장의 리더십의 변화, M7에 대한 의존도 축소 뭐 이런 징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여전히 M7 종목들의 이익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저평가야. 유럽 기업들의 이런 성장률이나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M7은 더 가도 돼.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M7이 이제 힘을 좀 잃어가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소외됐던 아이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오히려 좀 변화가 조금 올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